이건 제가 사용하려고 쓰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한 10개 10개에서 15개를 씁니다. 보통 이제 그 정도 쓰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좀 많이 할 때는 20개 정도 하기도 하는데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어, 그게 이제 뭐 원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하나 쓰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원장님들이 너무 꼼꼼하게 쓰려고 하고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이제 블로그로서의 어떤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제가 다 음성을 시킬게요. 예.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냥 좀 이제 편하게 좀 쓰시면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로직, 그러니까 노출, 상위 노출을 위한 로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한 세개에서 하나 정도, 세개에서 하나 정도는 좀 신경 써 쓰고 또 이제 쫙 좀 편하게 쓰고 또 이제 이게 마음 먹고 뭔가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뭐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거에만 좀 신경을 쓰고 일반적인 포스팅은 좀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원장님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0시가 됐는데, 이제 들어오신 원장님이 이제 11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40분이 다 들어오시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한 2분만 더 기다리다가, 원장님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클래스는요, 굉장히 초보 원장님들, 완전 이제 블로그를 처음, 이제 거의 블로그도 없는 원장님들, 그 다음에 블로그를 처음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잘 설명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 그런 원장님들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느리게 진행을 할 거고, 아예 이제 제가 목표는 뭐냐면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제가 블로그를 처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스팅 첫 번째 포스팅, 두 번째 포스팅, 세 번째 포스팅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직접 이제 쓰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때 뭐 상해 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런 원장님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뭐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원장님들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써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원생 모집을 좀 하고 그런 효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블로그 무료 왕초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 그 교육의 어떤 수준들을 좀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쪽이나 학원 자동화나 이런 쪽에 좀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제 몇 분 강의를 들으신 원장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들의 기본 베이스가 블로그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한 13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럼 뭐 저는 사실 한 열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교육은 굉장히 왕초보 교육입니다. 자꾸 왕초보 하는 이유가 진짜 왕초보라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원장님들 중에서 블로그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사실 이제 이게 별로 이제,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오신 원장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초부터 해서 처음부터,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만들고 설정하고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이제 강의 중에도 원장님들 모르시거나 질문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그 질문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교육할 때는 제가 인원들도 그거하고 나가야 되는 또 진도가 있다 보니까 질문도 제대로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클래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따로 이제 그 왕초보 단톡방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왕초보 원장님들이 모여서 진짜 사소한 질문까지 다 이제 답변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채팅방을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원장님들은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이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이건 강의가 아니고 실제로 원장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옆에 노트북 있으면 노트북 갖고 이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제가 강의들을 메모했다가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한번 진행해 보시는 형태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요 제가 네이버 아이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왕초보 그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일단은 만약에 지금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 안 했는데 이제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네이버 아이디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뭐 좀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미리 이제 또 블로그가 많이 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학원용으로 아예 새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예 그냥 이제, 없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냥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블로그가 이미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 좀 이제, 제대로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아이디를 이제 학원용 네이버 아이디로 만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원용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네이버 아이디는 휴대폰 하나당 계속 설명드리죠. 휴대폰 하나당 한 대당 이제 세 개까지 번호에 따라 세 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한 개씩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요. 투넘버 서비스라는 게 있죠. 여기 있네요. 위에 투넘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투넘버 서비스는 뭐냐면요. 이제 그 휴대폰에 요즘에 이제 그 통신사마다 다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통신사마다 번호를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기존에 있는 번호에다가 똑같은 휴대폰에 이제 4천, 그러니까 저 같은 KT 같은 경우는 4천 얼마, 한 달에 4천 얼마만 따로 주면 번호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가 서비스로. 그러면은 각 하나의 휴대폰에 이제 번호가 두 개 되는 거죠. 그럼 이 번호에서도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개 당연히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넘버 서비스 만약에 내가 해보니까 네이버 아이디가 안 만들어지더라. 그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투넘버 서비스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아이디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물론 기존에 있는 걸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딱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네이버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회원가입하면 약간 전체 동의 다 하시고 전체 동의하시고 다음을 눌러요. 누르면 여기 이제 역시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디를 이제 학원용 아이디니까 아이디를 뭐 학원 이름에 맞게 이제 아이디를 하시면 되겠죠. 하고 이제 비밀번호 뭐 이제 설정하시고 똑같이 하시고 여기에 휴대전화번호를 본 다음에 이 인증 요청이 있거든. 인증 요청. 그럼 인증 요청을 보내면요. 인증 요청을 보내면 이제 넘버가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서 하면 근데 만약에 넘버가 이제 인증번호 안 날라오잖아요. 계속.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미 이제 내가 아이디를 다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못 만드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이미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네이버 아이디가 이제 하나만 만드셨으니까 이걸로 해서 하나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학원용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원래 기존에 만드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그대로 뭐 어차피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면 그거에 맞게 이제 다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원용 이제 블로그를 해서 학원에서 이제 작성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원장님들 이 교육을 위해서 제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제가. 음? 여기서 됐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단계는 뭐냐면, 첫 단계는 이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셨죠.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자,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거요. 뭐 간단하죠. 기존의 블로그,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면요. 옛날에는요. 기존에는요. 여기 기존에는 블로그 아이디하고 네이버 아이디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 같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이버 아이디가 뭐 이렇게 sh8이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내가 블로그를 만들면요. 이게 이제 내 주소가 돼요. 블로그 네이버 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다른 원장님도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아마 이진아 원장님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쪽 다른 분은 다 잘 들린다 하시니까요. 예. 체크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기존에 이제 블로그 아이디가 본래는 이랬어요. 본래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래는 SHM이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아이디를 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하고 이제 다르게요. 다르게 블로그 아이디를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설정 가능. 이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아이디가 바로 블로그 아이디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 추출해 가지고 이제 아마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에 이제 서로요 신청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중에서 이제 바꾸신 분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이제 네이버 아이디하고 이제 블로그 아이디하고 같습니다. 거의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장님들도 굳이 네이버 아이디와 블로그 아이디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블로그 아이디는 그대로 그냥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때 굳이 이제 학원명하고 같이 가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같으면 에이스 잉글리시 이렇게 되겠죠. 뭐 잉글리시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괜히 블로그 아이디가 길면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ENG 뭐 2020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뭐 그거는 원장님들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뭐 굳이 뭐 이 네이버 아이디하고 영어로 이제 블로그 아이디가 뭐 같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원장님들이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때 학원하고 유사하게 그죠 유사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로 만든 아이디에서 요게 아이디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블로그로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블로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에 블로그 아이디가 먼저 필요하다. 그죠? 저는 이제 그대로 할 거니까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에서,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그럼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냥 뭐 피그 77 이렇게 할 거예요. 원장님들은 뭐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아이디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블로그 아이디도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학원 이름을 하신 네이버 아이디 하니 그거는 뭐 다르게 하시든 그건 원장님들 편하시게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 그러면 블로그 아이디는 한번 정하면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아이디 변경이 불가하니까 이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까요? 확인하시면 블로그를 만들 겁니다. 저는 자, 그럼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졌어요.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가 들어가는 거죠. 내 블로그. 자, 그럼 내 블로그가 바로 만들어졌죠. 진짜 쉽죠, 그죠? 블로그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블로그입니다. 장피그 77, 장피그 77이라는 블로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횡하죠, 그죠? 횡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게 없죠. 그럼 일단 블로그를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진행하냐면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 설정.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설정은 이제 이게 메뉴별로 해서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이 네 가지 기본 구조로 나눠지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블로그 주소, 블로그명, 그다음에 별명, 소개글, 내 블로그 주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기본 서체 설정, 이거 있죠, 이거, 요거만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거는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때. 그다음 꾸민 설정에서 당연히 요거. 그다음 메뉴 글 동영상에는 이 두 가지. 내 블로그 통계는 그냥 이제 살펴보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원에 맞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일단 자, 여기에 밑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블로그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 이게 나옵니다. 이거. 그럼 여기 관리 통계가 있죠. 관리 통계. 관리 통계가 있는데 이 관리 통계에서 관리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관리를 눌러 주시면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게 모든 학원 블로그에 설정을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설정하는 메뉴. 그럼 여기서 원장님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블로그 정보, 그러니까 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일단 블로그 정보에서 거의 대부분 이게 화면 전체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블로그명, 그러니까 블로그명이라는 건 보통 블로그 이름인데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로그명은 이제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블로그명이 바뀌면 블로그가 팔렸다고 생각합니다. 팔렸다고 생각. 그죠? 이 교환은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다 하시고. 예, 블로그명은 되도록이면 안 바꾸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추천은 뭐냐면 그냥 학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요 정도, 상담 번호, 뭐 이런 요 정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이름하고 상담 번호,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명은 진짜 이것도 그냥 학원 이름 쓰시거나 아니면 뭐 학원 이름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어 이름 적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니퍼 쌤 아니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학불천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학불천 이렇게 이름 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학원 이제 원장님 그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학원 이름으로 그냥 별명도 학원 이름으로 이게 그 블로그에 나타나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원장님들이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별명은 뭐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별명은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바꾸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개글은 그냥 이제 이제 학원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이제 상담 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 번호 기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기재하냐면 학원 표시사항, 그죠?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요 최근에 나온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무조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학원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 되죠. 우리 프랜카드 붙일 때는 현수막 붙일 때. 그래서 그 고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학원 명칭, 그죠? 그 다음에 과목, 그 다음에 교습비죠. 교습비, 그 다음에 학원 등록번호이죠. 등록번호. 요걸 붙여야 되고요. 요 중에서 이제 교습비는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냐면 이제 분당 단가가 표시가 돼야 돼요. 분당 단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목 수가 그러니까 그 과목 수가 8개인가 7개 헷갈리네요. 8개인가? 아니 7개. 이거 그게 나오는데 7개 이상 되면 이 7개만 기록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7개만 기록하면 되는데 7개 과목 기재 중에서 이제 가장 비싼 과목을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영어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분 곱하기 3회, 그죠? 3회에 뭐 18만 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초등 영어 이렇게 표시하시고, 영어 표시하시고, 그냥 뭐 1080 총 분수를 따지고, 분수 따지고 뭐 1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18만, 이렇게 만 원,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 이게 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겠죠? 뭐냐면 일단은 그분들이 표시할 때 분당 단가를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습비 분당 단가를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 신고된 거에서. 그래서 요걸 지켜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 표시사항, 이거 나중에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여기다 꼭 작성해라는, 그 법은 없지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이 소개 글에다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추천하는 거고, 근데 제가 어디 들은 거는 교육청에 따라서, 근데 이런 교육청은 잘 없는데 설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스팅 하나당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러면 계속 교습비를 다 포스팅 다 표시하면 블로그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육청한테 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설명이 제대로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글에서는 요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내 블로그 주제는요, 교육 학문 있죠, 교육 학문. 이걸 하시거나, 그러니까 교육 학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죠? 어학이 있습니다. 어학. 외국어인가? 외국어일까요? 외국어.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영어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교육학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학문을 하면요. 교육학문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요,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제재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조금 이제 어 이게 날이 추워진 줄 모르고 자가지고 코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몇 번 할 수도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 제재가 좀 약해요. 약합니다. 왜? 교육 학문은 돈이 되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자기 컨텐츠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 학문이나 외국어 쪽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이게 이제 블로그 주제를 설정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냥 뭐 학원 사진이나 뭐 이건 원장이 원하시는 거, 그 학원 뭐 간판 아니면 뭐 학원 로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서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 블로그, 이제 글 서체입니다. 글 서체예요. 그 다음에 정렬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 설정에서.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게 블로그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이 나중에 뭐 그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할 때, 연결할 때 이 링크를 이제 연결해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블로그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명을 제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명은 저는, 어, 어, 에이스 영어 학원 이렇게 하고요. 상담에서 010-4169-5717 이렇게 접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제 에이스 자, 저건 학원 이름을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뭐 샘 티처의 영어 이야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 이야기. 왜냐면 저 이제 블로그가 있으니까 원장님도 여기다가 이제 학원 이름 적으시면 되겠죠. 요게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상담 번호까지 넣으라는 거는 용도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냥 별명은 제가 샘 티처 하겠습니다. 저는 샘 티처 하고요. 제 영어 이름이 샘이거든요. 샘 티처. 그럼 이제 소개 글에서
자, 소개 그래서 이제 한글 기준으로 200자 이내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제가 하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뭐 20여년 여년간 영어 초, 중, 고 등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영어 교육 철학을 정리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하고요. 이거 원장님들은 이제 학원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본래는 여기다가 이제 원장님들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학원 관련 정보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학원 명칭 쓰시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교습비 이렇게 쓰겠죠, 그죠? 교습비 항목 이렇게 쓰고요. 그 학원 명칭은 뭐 에이스 영어 학원 이렇게 쓰고 등록번호는 뭐 있죠. 양산 제 뭐 2899 이거 아닙니다. 호 이렇게 쓰고요. 그냥 교습비는 내려와서 뭐 초등 영어 1080 분 18만 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중등 영어 뭐 1140 분 해서 뭐 25만 원. 이거는 어차피 원장님들 분당 그 계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시고 뭐 그다음에 뭐 고등 영어 뭐 1140 분에 30만 원 이렇게 제가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다 됐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상담해서 뭐 010 4169 571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됐고요. 이게 설정됐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원 관련된 하고 상담하고 그다음 주제는 요 밑으로 내려서 이제 교육학문으로 제가 할 겁니다. 교육학문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등록해서 제가 이제 옆에 보면 이건 뭐 그걸 하면 됩니다. 원장님 이제 사진 중에서 제가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쓰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파일 모아놨는데 실습용 사진. 여기 보면 제가 저는 요걸 쓰려고 요걸 거 맞을 겁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잘못됐죠? 이제 이거 딱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등록된 이미지도 제가 사진을 사각을 제대로 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모바일이나 그거나 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학원 로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원장님 이제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찍어야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기본 설정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요거를 밑에 반드시 확인을 눌러야 돼요. 확인을. 나머지 부분 있죠. 요런 것들은 굳이 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안 대셔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 설정 안 됐지만 기본 설정 그럼 이게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일단 여기 소개가 나왔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게 여기 지금 이게 내려왔죠 하나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 글자 수를 좀 조절해 딴 거 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 에디터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게 내려갔으니까 요걸 그냥 하나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를 내려주시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확인 눌렀죠. 됐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딱 됐죠. 그럼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럼 항상 있잖아요. 이 화면이 나오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봐라, 첫 화면에 무조건 이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글 쓰잖아요. 글 쓰면 여기 글이 나오고 이 옆에 이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좀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게 기본 설정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꾸미기 설정이죠. 꾸미기 설정. 자, 꾸미기 설정은 이제 스킨하고 타이틀하고 레이아웃만 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스킨은 여기 보시고 원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막 디자인해서 막 이렇게 홈페이지용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중에서 편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좀 진중한 뭐 그러니까 중고등부나 이런 걸 해서 진중한 거 이런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좀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거 말고, 다시 들어가서, 스킨을 뭐, 요런 거 하면 요런 거,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겠죠? 스킨을, 다시. 요런, 그러니까 이 좀 발랄한 걸 하고 싶으면 요런 걸 하시고, 요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원장님 중에서. 원장님 원하시는 것 중에서,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제 하면, 이렇게 좀, 진중하게 요런 색깔을 하거나, 요런 색깔을 하거나, 이런 분홍 색깔은 좀 학원에 좀, 그렇고, 요런 계통, 요런 계통을 하거나,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런 거 이제 좀, 좀 이제 괜찮고 싶어서. 이렇게, 그럼 이걸 바로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바로. 그럼 스킨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원장님들 뭘 해야 되냐면, 레이아웃 스킨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킨에 따라서 막 넓게 됐는데,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정해야 돼요. 레이아웃은요, 저는 무난하게 드리는 게 이거예요. 1번, 1번, 1번. 1번이 제일 무난해요. 제일 편하고. 1번을 하신 다음에 1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웃 커넥터나 이런 거 최근 댓글 이거 다 지우고, 웬만한 거 지우고,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고, 카운트만, 그래프, 방문자 그래프만 딱 표시해 놓고.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하죠. 그럼 이게 타이틀도 있고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 누르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깔끔하죠. 거기다가 자, 이 위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표시가 되니까 상담 번호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를 꾸미기 설정에서 여전히 이제 타이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거 별로죠, 그죠? 원래대로. 요게 편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위에도 바꿀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타이틀까지 하시면 지붕이죠. 근데 이 타이틀 설정을 할 때 블로그 제목을 표시하라, 그러니까 표시하지 않는 걸로 하면 이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제 여기 위치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제 무난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죠? 그렇게 해서 상단 번호기 크기도 정할 수가 있고요. 크기도 이제 좀 작게, 크게. 그 다음에 뭐, 요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게 지금 제일 무난하네요. 그래서 색깔로 막 바꾸시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뭘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좀 스크롤이 잘 안 되는데, 확정을 눌러줘야 돼요. 적용. 적용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들 이제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겁니다. 이거. 메뉴 글 동영상 관리입니다. 카테고리 설정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요, 플로로고 타입과 블로그 타입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무조건 블로그 타입을 하셔야 되니까 요대로 하고, 나중에 제가 글을 좀 쓰면, 그 다음에 블로그 타입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카테고리 만들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자, 원장님들 카테고리 만드는 최대한 간결하게 카테고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위를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제일 첫, 그거는 카테고리 그겠죠. 뭐, 학원 소식, 그죠? 뭐, 이게 하겠죠. 그죠? 학원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과목만 가르친다고 하면은, 수업 커리큘럼, 간단하게, 커리큘럼 하고요. 수업 커리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카테고리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카테고리 추가. 그래 놓고, 저는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 초등 영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고등 영어는 같으니까 중고등 영어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보통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게시판 밑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입시 관련 뉴스 이렇게 이게 제일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 구분선 추가 여기 구분선 추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영어, 수학 뭐 다른 과목들 여러 개 하신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카테고리 추가하셔서 여기는 이제 수학 커리큘럼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영어 커리큘럼 이렇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카테고리 그다음에 여기 또 카테고리 추가 이렇게 만들겠죠. 만드시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고 요거 통째로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구분선 추가. 그럼 이게 카테고리가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카테고리. 그래서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하이 카테고리를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면 다 밑에 놓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 좋아요. 전부 다 쪼개면요. 나중에 이게 뭐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플로로그 타입에서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제일 깜깜하죠. 이제 여기서 학원 소식 같은 거 전하고, 학원의 행사라든지 뭐 시상이나 이런 거 정하고, 요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국어가 있으면 국어도 추가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시 관련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 제일 카테고리로 편하죠. 그다음에 여기 사실은 하나하나를 주제를 미리 교육 학문이라고 정해놓으면 좋죠. 학원 이것도 무조건 교육 학문, 그죠? 그다음에 수학도 교육 학문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입시도 교육 학문 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카테고리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더 깔끔해졌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글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글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설정.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했냐면,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만들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설정에서 기본 설정, 블로그 주소,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설정하고, 레이아웃은 주로 1번, 1번을 추천.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제일 깔끔. 보통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만약에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신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6, 7번이에요. 6, 7번. 맨 마지막 거 7, 8, 6, 7, 8번인가? 6, 7번인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거. 마지막 거가 이제 보통 홈페이지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디자인회가 주면 그분들이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수정을 못 해요. 수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있잖아. 이 디자인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거요. 요즘은 모바일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죠? 90% 이상. 그런데 원장님들 아마 모바일로 보시면요. 이 PC의 디자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PC의 디자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그냥 학원에서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에서 깔끔하게 하면 되지. 그걸 한다고 막 위젯 배우고 막 이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별로 의미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디자인 설정 말씀드렸죠. 세부 디자인 설정했고요. 그럼 이제 뭐 그죠? 스킨은 다 이제 블로그 깔끔한 거, 그냥 깔끔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항상 확인을 눌러줘요. 확인을 눌러줘야 된다. 확인 눌러줘야 됩니다. 그다음 타이틀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명하고, 그 다음에 상담 번호가 보이도록 설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나중에 있잖아요. 제가 조금 그거 하면 타이틀을 직접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캔바나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디자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요즘은 거의 모바일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PC에 뼈 빠지게 디자인을 해봤자 제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에서 아까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타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블로그 타입을 합니다. 블로그 타입. 왜? 포스팅이 적기 때문에 포스팅이 적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포스팅 개수가
차면 프롤로그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코팅이 한꺼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죠? 카테고리는요, 설정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1번 학원 소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과목별 커리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초등하고 보통 중고등부 이렇게 나누죠, 그죠? 초등하고 중고등부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뭐라 해야 돼? 특별 카테고리. 이게 뭐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원장님 중에서 따로 뭐 원장님이 강조하는 뭐 독서 같으면 독서 관련된 그게 될 수도 있겠죠. 특별 카테고리 뭐 활동 위주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거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카테고리가 학원 소식, 과목별, 그다음에 특별히 원하는 거, 원장님이 원하는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통계는 이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통계는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게 글을 좀 쓰고 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끝났죠. 네이버 아이디 만들었고 네이버 블로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설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글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글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잠깐 멈추고